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마지막 품목으로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꿀벌의 엑스파일 시리즈 가운데 이론서 해설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차 품목 역시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수확감소 보장을 해주고 그 내용이 다른 품목과 대동소이합니다. 보험금은 가피자, 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이때 피해율은 이제 평수 미평입니다.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미호상 감수량을 빼고 이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산출하죠. 이때 이제 수확량 구하는 것이 모든 품목의 그 관건이었죠. 어떤 경우에는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내 추정 지수라든지 환산 개수 뭐 이런 것을 곱하기도 하고요. 자, 역시 차 품목도 이제 수확량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표본 조사를 해서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 정도 수확될 걸로 추정을 해서 이것을 합산해서 이제 수확량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차 품목의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3번, 4번이 그 차 잎을 따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이제 표본 구간의 표본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새싹의 잎을 따가지고 무게를 재고 수확한 새싹 수로 나누면 이제 이 평균 무게가 될 겁니다. 수확한 새싹의 표본 구간의 이제 평균 새싹 무게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이미 수확한 부분, 기수확한 새싹 무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새싹 무게에다가 이미 수확한 새싹 수를 곱해서 수확한 새싹의 무게를 추정을 하되, 다만 이제 기수확 지수라는 걸 곱해줍니다. 이 기수확 지수는 뭐냐면 수확한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10%다, 10%밖에 수확이 안 한 거다. 그러면 1에 가까운 값을 곱해주고요. 한 90% 정도 수확을 했더라. 그러면 0.9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확한 지 조금 지났다 그러면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거로 추정을 해주고요.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새로 수확한 새싹 무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까지 합하고 이 무게를 이제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수확량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수확 면적률이라는 걸 곱해줍니다. 여기 이제 차에 특화된 건데요. 기수확 지수하고 수확 면적률은 차에 특화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가운데 차는 나무이면서 밭작물로 분류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과 달리 경작불능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보장 개시는 계약 체기일 24시부터 해차 수확 종료 시점까지인데 이듬해 5월 12일을 보장 종료 시한으로 하겠습니다. 가입은 10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10일을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차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지역은 전남의 보성, 광양, 구례하고 경남의 하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 차밭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자, 자기 부담 비율은 10%에서 40%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밭작물 품목이 이제 가입 금액으로 결정되는 데 비해서 이 차는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제한 밭작물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다른 품목과 동일한데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육교 미설치 도서지역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는 이제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밭작물에 공통되는 사항이고요. 그 차 품목에 한해서 인수 제한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그리고 가입하는 해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인 농지. 이때 이제 묘목이 가입 농지에 식재된 해를 이제 1년으로 하죠. 나무의 수령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전지로 인해서 차나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이제 가입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나무는 이제 보통 수령이 수십 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전지를 하게 되는데 너무 깊이 해가지고 30cm 이하로 하게 되면 이게 그 냉해를 입는다든지 생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0cm 이하인 경우는 이제 가입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말차 재배 목적으로 하는 농지. 이때 이제 말차 재배라고 하면 가루 녹차 생산을 위해서 차나무에 이중으로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해서 재배하는 것을 이제 말차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인수가 안 되겠고요. 보험 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이게 당연한 것들 이렇게 계속 실어놨네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촉성 재배하는 농지,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는 않는 농지, 하천, 부지,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뭐 이게 공통사항에 있는 것들을 뭐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론서를 새로 편집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놨네요. 공통사항 이렇게 뽑을 이유가 뭔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연육급 미설치 도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통제보호 구역 내 농지, 기타 인수 부적절한 농지, 중원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하여간 이론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품목과 동일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수확량을 추정을 해야 되겠죠. 수확량 조사하는 게 결국은 이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그 각 품목의 그 중요한 사항이 되니까요. 차의 경우에는 표본 구간수 산정하고 표본 구간 선정하고 이것 다른 품목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확량 조사 적기는 조사 가능일 직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사 가능일이라고 하면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 2엽의 형태를 형성해서 수확이 가능할 정도 크기로 자란 시기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신초 1심 2엽은 이 싹에서 잎사귀가 2개 정도 나온 게 이제 1심 2엽이 되겠고요. 신초장 이 그 새로 나온 새싹의 길이가 4.8cm. 그 다음에 엽장 그러니까 잎사귀 길이죠. 엽장이 2.8cm. 그 다음에 엽폭 이 폭이 0.9cm 이상으로 자란 시기가 이제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이제 크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해당 시기가 수확년도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확년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5월 10일이 지역 농협에서 수매하는 그 한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적 확인하는 거 동일하고요. 수확 면적률을 이제 목측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지 조사서에 보면 80%라고 이렇게 인쇄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본 구간 수를 이제 표본 구간 표에 따라서 4구간에서 8구간까지 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표본 구간 면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규격의 태, 이제 20cm 가로 세로 20cm의 태를 2개를 그 차밭 위에 올려놓고 이 안에 있는 그 수확이 완료된 새싹수 그리고 남아있는 새싹수를 따가지고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비교적 간단하죠. 자, 이 조사 방법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에 대해서 녹차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녹차밭, 구릉에 있는 녹차밭은 이제 보성 같은 데 가면 이런 구릉에 있는 녹차밭이 그 대표적인데요. 제가 하동하고 사천 이런 데 가보니까 평지에 논과 밭 같은 데 이제 평지에 대단위로 녹차를 경작하는 이런 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사천에 가면 진양호 그 끝자락에 사천 녹차단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한 15만 평 정도 대단위로 이렇게 그 녹차를 경작하는 그런 데도 봤습니다. 자, 이제 하동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밭에다가 녹차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밭이나 논에다가 경작을 하게 되면 수확하는데 이제 기계를 써서 수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녹차를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가지고 수확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대단위로 경작하는 방식은 기계로 합니다. 이 녹차 수확하는 방식만 해도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이 그 수확을 하면 1시간에 한 1kg에서 2kg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승용 기계로 하게 되면 1시간에 600kg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녹차는 그 신초 햇가지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1심 2엽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1심 2엽이라고 하면 햇가지의 잎사귀가 2개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새순을 수확하게 됩니다. 수확 적기에 관한 그 규정이 엽장, 그러니까 이 잎사귀의 길이죠. 엽장이 2.8cm. 그 다음에 엽폭, 잎사귀의 폭이 0.9cm. 그 다음에 이제 신초장, 이 햇가지의 길이는 4.8cm 이상 되는 경우에 이제 수확 적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잎사귀를 수확한 그런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확량 조사 적기는 뒤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제 조사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자란 시기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해당 시기가 수확년도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확년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확기에 이제 보통 녹차는 한 3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요. 이 첫물이 이제 고구 4월 20일경이 됩니다. 고구에 그 수확한 것을 우전이라고 해가지고 최고급 차로 이렇게 쳐주지요. 자, 이 모습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수확량을 산출할 때 이제 이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밭이 있으면 자, 가로 세로 20cm 이런 테를 두 군데를 놓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그 수확이 완료된 새싹, 자, 이렇게 수확이 완료된 새싹이 보이죠? 이 수확이 완료된 새싹 수를 몇 개인가 세고, 그 다음에 수확이 가능한 1심 2엽 형태의 새싹을 수확을 해서 그 개수를 세고 무게를 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게는 0.1g 단위, 0.1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저울로 재게 됩니다.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자, 차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밭작물과 동일합니다.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빼고 여기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요. 결국은 이 수확량을 얼마로 조사할 것이냐, 이 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수확량은 표본 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그 다음에 타작물이나 기수학, 미보상 기수학 면적이 있으면 이것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정도 수확되는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것을 합산을 해서 수확량을 구하는 것은 다른 품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합계를 표본 구간 면적로 나누고 수확 면적률을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나무의 수확량을 일단 조사를 할 테니까요. 이 무게를 표본 구간 면적, 조사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중량이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수확 면적률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론서에 따르면 수확 면적률은 포장 면적 대비 수확 면적 비율로 산출하며 차를 재배하지 않는 면적, 고랑, 차 미식재 면적 등의 비율을 제외한 가입 면적 대비 실제 수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은 차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 고랑이나 차 미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제외한 거니까요. 가입 면적에서 결국은 두둑을 갖다가 두둑과 고랑으로 합한 거로 나눈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이제 수확 면적률을 곱해서 구하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유효 중량 합계는 표본 구간의 그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 수로 나누면 이 새싹 하나의 무게가 나오겠죠. 이 새싹 하나의 무게 굉장히 가벼울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수확한 거,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른 거 있죠. 자, 기수확한 새싹 수가 몇 개인지를 숫자를 곱하면 기수확한 새싹 수의 무게를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 여기 이제 기수확 지수라는 것을 곱해서 이미 수확한 새싹 수의 무게를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한 새싹 무게, 이번에 그 새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이제 잰다고 했으니까 그 무게를 합산을 해서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합계로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수확 지수라는 것은 그 기수확 비율에 따라서 기수확 지수가 이제 그 산정이 되는데요. 기수확 비율이라고 하면 기수확한 새싹수, 그러니까 이런 새싹수가 전체 이번에 그 표본 구간에 수확한 새싹 또는 기수확한 새싹, 이 전체 중에서 기수확한 비율이 몇 프로인지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게 기수확 비율입니다. 기수확 새싹수를 기수확 새싹수와 수확한 새싹수로 합계로 나누는 게 기수확 비율이니까요. 자, 이것이 10% 미만, 수확한 거가 몇 개 없더라 그러면 그냥 기수확 지수는 2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수확한 새싹 무게하고 같이 동등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준 겁니다. 반면에 90% 이상 수확을 했더라, 이게 대부분 수확을 했고 이번에 수확한 게 10개 중에 1개 미만이더라 그러면 0.924, 92.4%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번 무게의 92.4%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즉 이게 수확을 많이 했을수록 옛날에 수확한 것은 무게가 적게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수확 지수를 이미 수확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 수확한 새싹 무게를 적용을 하되 기수확 지수를 적용을 해서 추정을 하고, 이번에 수확한 새싹은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합계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겠죠. 1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될 텐데, 다만 수확 면적률 80%를 곱해가지고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조사 대상 면적은 다른 품목과 동일하고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모두 빼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 다른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차 품목에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이 차는 보통 한 3, 4회 서너 번 그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또 새싹이 나오면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수학 지수가 필요한 거겠죠. 이미 수확한 거는 기수학 지수를 적용을 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기수학 면적은 뭐냐? 이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수확한 면적이 기수학 면적인데 이것이 따로 있는지 그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추정컨대는 이제 기계 수학으로 한꺼번에 쫙 한 거는 이제 기수학 면적이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품목은 1과목에서만 나왔고,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건 지금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출제가 안 됐으니까 또 뭐 될 수도 있겠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괄호 넣기 문제인데요. 8회에 나왔던 겁니다. 밭작물 품목 가운데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 여기에 이제 차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1회에서도 3회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경작불능 비해당 논작물 및 밭작물 품목 역시 이제 차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품에 해당하는 보장 방식을 보기에서 선택하고 보장 종료일을 예시와 같이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 차 품목은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죠. 여기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자, 보장 종료일은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인데 단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자격이 드는 최소 경작 면적 또는 최소 가입 금액을 쓰시오. 차의 경우에 이제 1000제곱미터가 최소 가입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차의 경우는 표본 구간 중 두 곳에 20cm 곱하기 20cm죠. 20cm 곱하기 20cm의 태를 두고 태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수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한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밭작물 차 품목의 그 원장, 소위 말하는 원장, 그 현지 조사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평년 수확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입 면적이 나옵니다. 가입 면적이 나오고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할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할인 할증이 그 8회 시험에서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할인 할증 10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8%라는 뜻이고, 그래서 1 플러스 8%에서 108이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출제를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입 금액이 나오고 이제 보험료가 나오는데 총보험료, 국고보험 보험료, 그다음에 광역 시도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순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 계산해 보면 이제 딱 맞아 떨어지진 않네요. 이론서에 나온 그 내용하고 좀 맞아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간거리, 일항폭, 재식밀도, 이건 가입 시에 아마 그 고지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확 면적률이 지금 80%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수확량 현지 조사서입니다. 지금 가입 면적이 3,400이고요. 가입 금액 1,260만 원, 평년 수확량 360kg,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20%, 면적 수확 면적률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조사를 했더니 면적 조사를 하니까 3,428제곱미터고 타작물 및 미보상이 205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싹수를 조사하는데 표본 구간이 지금 5구간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곳에 태를 두니까 A, B 두 곳에 태를 각각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본 구간 1번 표본 구간의 새싹수가 기수학이 12개, 이번에 그 금차 새싹수가 1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에서는 기수학 11개, 금차 새싹수 14개. 그래서 그 새싹수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제 4.6g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표본 구간을 전부 해보니까 여기에 기수학 새싹수가 35개죠. 35개. 그 다음에 이번에 수확한 거 합계가 185개가 되네요. 그래서 그 185개 무게가 32.7이 되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험금을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모두 빼는 거니까요. 지금 3428 나누기 빼기 205제곱미터입니다. 205를 하면 322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기수학 비율을 구해야 되죠. 기수학 비율을 구해야 기수학 지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기수학 된 거는 몇 g이나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수학 새싹수가 지금 35개입니다. 35개 나누기 기수학 더하기 185개 이번에 수학한 거 이렇게 해보면 15.9%가 나옵니다. 15.9%가 나오니까 이 기수학 지수 비율 표에 따르면 20% 미만의 경우에 0.992를 곱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수확한 새싹 무게가 지금 32.7입니다. 32.7 나누기 이번에 수확한 게 185개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한 개의 새싹 한 개 무게가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기수확한 게 35개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기수확한 거의 무게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15% 정도 수확을 했으니까 이것은 약 0.992 정도 나갔을 것이다. 기수확한 것은 이 정도 무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수확한 새싹 무게 32.7을 더해야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38.836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그람 단위 소수점 이하 첫째 자까지 미만을 반올림해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서는 그냥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8.8g이 그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단위 면적당으로 환산을 하면 즉 1제곱미터에는 몇 g이 나올 것이냐를 이제 환산을 해야 되니까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38.8g을 이 얼마만한 면적에서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표본 구간 하나의 그 면적은 0.08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20cm 곱하기 20cm죠. 태 하나의 면적이. 그러면 이건 0.2 곱하기 0.2니까 0.04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거 태를 두 개를 놓으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본 구간 면적 하나의 면적은 0.08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이 표본 구간이 5개 구간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0.4제곱미터가 면적이 될 테죠. 자, 여기에다가 수확 면적률 80%를 곱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곱해서 구해보면 77.6g이 1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고사 여기에는 이제 평년 수확량을 적용해야 되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죠. 360kg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 3428제곱미터를 하면 자, 이것도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람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곱하기 1000을 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105g이 나옵니다. 105g.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105g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확량을 구할 수 있겠죠. 수확량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77.6g에다가 곱하기 표본 조사 대상 면적 3223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205제곱미터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105g 평년 수확량을 적용을 하죠. 105g 곱하기 205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이것은 다시 또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이 지금 킬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확량을 구해보면 271.6kg입니다. 이거 이제 단위 또 반올림 얘기가 나오는데 평년 수확량이나 수확량은 또 킬로그램 단위 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렇게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그렇게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해율하고 보험금 그대로 구할 수 있죠. 평년 수확량 360kg 마이너스
수확량 271.6kg 마이너스 미보상은 지금 없으니까요. 이것을 360으로 나누면 24.555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곱하면 24.56%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보험금 구할 수 있겠죠? 1260만 원 곱하기 24.56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해서 계산을 해보면 574560원이 최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 품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